당신 기억 잃은 거 다 거짓말이었죠?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너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지. 다방 안정적을 깨뜨리는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애가 암에 걸렸대. 말길에.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지금부터 황혼사연극장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고 사연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서 김정순이 남편 박철수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정수는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전업주부였죠. 손끝이 야무져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정순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철수의 표정은 어딘지 멍했어요. 60세의 철수는 작년에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기억을 잃어간다니요. 이게 뭐죠? 철수가 약봉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늘 또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수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약이에요. 기억력 좋아지라고 드시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남편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딸 수진이는 분당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수를 돌보는 건 정순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서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았습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배웠어요. 다른 수강생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했죠.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철수와 마주하면 막막했습니다. 정순아, 나 어디 가야 하는데? 철수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디 가세요? 정순이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났어요.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어디 가는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여보,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정순이 철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간단한 만들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철수도 처음엔 싫어했지만 다니다 보니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 또 사라졌어요. 오늘도 복지관에 안 왔어요.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함께 나갔는데 철수가 복지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수는 급하게 집 근처를 뒤졌습니다. 동네 슈퍼, 공원, 버스 정류장까지 다 돌아봤지만 철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순이 물었지만 철수는 그냥 좀 다녀왔어라고만 대답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외출이 점점 늘어났고 기억도 더욱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정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외출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치매라면서 왜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것도 매번 같은 시간에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수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철수가 평소처럼 잠깐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서자 정순도 재빨리 준비해서 뒤를 쫓았습니다. 다행히 동네 입구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기 앞에 가는 남자분 따라가 주세요. 정순이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철수를 따라갔어요. 철수는 마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영등포 쪽으로 가더군요. 정순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영등포라니, 철수가 왜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도 이미 그만뒀는데 거기서 만날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영등포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상가들과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철수가 내린 곳은 추억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찻집 앞이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건물이었죠. 여기서 기다릴게요. 정순이 택시기사에게 말하고는 멀리서 철수를 지켜봤습니다.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다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와본 곳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다방 입구로 다가가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철수가 웨이터에게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딸기라떼 하나 주세요라고 또박또박 주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라면서 집에서는 늘 멍한 표정이던 남편이 지금은 완전히 멀쩡한 사람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수의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철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빠라고 했어요. 그 젊은 여성이 철수를 아빠라고 부른 거였죠.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방 옆 전신주에 기대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수는 그 여성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던 남편이 지금은 멀쩡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는 연기였던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헌신적으로 간병한 것은 뭐였을까요? 요양보호사 교육받고 약 챙겨주고 밤잠 못 이루며 걱정한 것들이 모두 헛일이었다는 말인가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더니 일어섰어요. 철수가 계산을 하고 그 여성과 함께 다방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숨었어요. 두 사람이 골목 끝에서 헤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정수는 철수를 뒤따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정순이 일부러 물어봤지만 철수는 그냥 좀 다녀왔어.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만난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정말 철수의 딸일까요? 그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철수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온갖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철수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집에서는 정말 치매 환자 같았다는 거예요.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헷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외출할 때만큼은 달랐어요. 목적이 분명하고 길도 잘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함께한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남편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철수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같이 가볼게요. 철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요. 당신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요. 결국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정순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혼자 가고 싶어? 좀 기다려 줄래?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영등포 추억다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순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못해 다방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순도 뒤따라 들어갔죠. 다방 안은 조용했고 구석진 테이블에 그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여성이 철수를 보더니 정순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는 그 여성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아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여성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순이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 기억 잃은 거 다 거짓말이었죠?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순아. 그 한마디에 정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역시 연기였던 거죠. 30년 함께한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옆에 앉은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너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지.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는 거였죠.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정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철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거든. 그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도 아빠가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서 아빠와는 연락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박쌤이었습니다. 28살이고 무대 미술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철수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가 암에 걸렸대. 말기래. 정수는 세미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더욱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 한 거예요?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응.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냥 치매라고 하면 이해해 줄 것 같았어. 철수의 말에 정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연기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세미가 철수를 말렸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세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철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남았대요? 정순이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늦어진 상태라서. 세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만난 딸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니요. 철수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어. 평생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고.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이해, 배신감과 동정심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미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빠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시간 동안만 조금씩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철수가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정수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가겠어요. 당신은 딸과 더 이야기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철수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었죠. 며칠 동안 정수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철수는 그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세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느껴졌거든요. 정수는 박세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철수와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미의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소셜미디어 계정 하나를 찾을 수 있었죠.
세미의 계정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해시태그 아빠랑 데이트,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뒤늦은 만남 같은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예전 게시물 중에 해시태그 불륜이딸, 해시태그 복수는 달콤해 라는 태그가 있었던 거죠.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세미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수는 세미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철수한테서 들은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세미가 나왔는데 정순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세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세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수선했어요. 무대 미술 관련 도구들과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세미와 마주 앉으며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당신도 알았죠? 제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거. 세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결혼했다는 것도,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은 뭐예요? 불륜의 딸이라고 쓴 것도, 복수는 달콤하다고 한 것도? 세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처음에 감정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네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세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아빠를 힘들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주고 싶었고요. 정수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자란 세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복수하고 싶어요? 세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를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세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세미의 병실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암에 걸린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세미는 주저하지 않고 진단서와 처방전들을 보여줬어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들도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죠. 얼마나 아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아파요. 하지만 아빠를 만나면서 조금씩 견딜만해졌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거든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세미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분명히 처음엔 나쁜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철수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세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아주머니 가정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요. 원한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정수는 세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세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요. 평생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미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막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쏘가온 자신의 마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철수의 비밀 서랍이 생각났어요.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열어봤죠. 서랍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세미에게 보내려다가 찢어진 편지들이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수가 써왔던 편지들이었죠. 편지를 읽어보니 철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편지들을 읽던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가 20년 넘게 써온 편지들은 모두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세미야,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매일 기도한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수를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평생 마음속에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철수 환자 보호자시죠? 급하게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거였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세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세미가 정순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빠를 늦게까지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는 심각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어요. 보호자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순과 세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술해 주세요. 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미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봤어요. 아주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딸이니까 같이 결정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순과 세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엔 서로 말도 없이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아빠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정순이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신은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미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아주머니를 잃는 게 가장 무서웠대요. 저를 만나는 것보다도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철수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과 세미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세미는 생각보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아주머니, 제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있던 돈으로. 세미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그 돈은 당신이 쓰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어요. 철수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세미의 항암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더욱 힘든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철수의 형님과 형수가 병원에 왔는데 세미를 보고는 크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들은 정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순이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형수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미가 나서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정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자신이 좋은 아내였을까요? 철수가 다른 여자와 딸까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문 앞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세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 세미는 완전히 취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정수는 세미를 집 안으로 데려와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세미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잠든 세미를 보니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는 의식불명이고 자신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미가 깨어났어요. 아주머니, 어젯밤에 패 끼쳐서 죄송해요. 정수는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미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시죠?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어차피 병원 다니기도 편할 거예요. 그렇게 정순과 세미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사람을 걱정하는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된 거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세미는 집안일을 도와줬고 정수는 세미의 병원 스케줄을 챙겨줬습니다. 둘 다 철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세미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정수는 세미가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챙겨주고 세미는 정순이 우울해할 때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죠. 어느 날 저녁 정순이 세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미야, 너한텐 철수가 아버지였겠지만 나에겐 30년간 함께한 남편이었어. 그런데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세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남의 죄의 흔적인 건가요? 아주머니 가정을 망가뜨린 증거 같은 거요? 정수는 세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마.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정순이 세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자신 안의 분노와 상처를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철수와 진정한 소통을 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면서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세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날 때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정수는 놀랐어요. 철수가 의도적으로 딸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찾지 못하게 연락처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서 살았어요. 세미의 말에 정수는 철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철수도 피해자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딸도 함께 데려간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정순과 결혼해서 30년을 살아온 거였죠. 그럼 철수 씨는 너를 평생 찾고 있었던 거네? 정순이 물었어요.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립탐정도 고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워낙 철저하게 숨어서 찾을 수 없었대요. 정수는 철수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편지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20년 넘게 딸에게 보내려다가 포기한 편지들. 그 편지들은 철수의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수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세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아빠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세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였죠.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버린 아빠를 힘들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세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많이 아파하고 계셨더라고요. 정수는 세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자란 불쌍한 아이였죠. 병원에서 철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체 반응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순과 세미는 희망을 품고 더욱 정성스럽게 간병했어요. 어느 날 세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정수는 세미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세미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죽으면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요. 세미가 병상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헤어져야 한다니요. 그런 말하지 마. 너도 아빠도 괜찮을 거야. 정순이 세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수는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세미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수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철수의 아내로만 살아온 자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정체성도 필요했어요. 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샘이가 입원한 그날 밤 정수는 철수의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의식 없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샘이가 많이 아파요. 아빠가 필요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철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의료진을 불렀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철수의 뇌파에 변화가 있었어요. 정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철수가 깨어나면 세미와 마지막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비록 늦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정순이 병실에서 세미를 돌보고 있을 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줬어요. 철수 환자가 깨어났어요. 정수는 세미의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릿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뚜렷해 보였어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정순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더니 세미를 봤습니다. 세미, 너 많이 아파 보인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철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세미야. 아빠가 너 두고 먼저 갈 뻔했네. 의사는 철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때 정수는 철수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미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고 없었죠. 정수는 철수 앞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세미를 만나고 싶었지만 너를 잃는 건 더 무서웠거든. 그럼 평생 거짓말하고 살 생각이었어요? 정순이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평생 죄인으로 살려고 했어. 너한테만큼은 좋은 남편이고 싶었는데 이미 실패한 상태였으니까. 정수는 철수의 답변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은 죄인이에요. 나한테는요. 그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를 속여온 것,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정순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철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때 세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온 세미는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아빠, 아주머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 세미를 보며 말했어요. 세미야, 아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세미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세미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정말 아주머니를 사랑해요. 세미가 정순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30년이라는 시간을 속고 산 내 마음도 생각해 봐야지. 정순의 말에 세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순의 상처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은 철수와 세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난 당분간 혼자 지낼 거예요. 너희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세요. 철수와 세미는 놀랐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정순아, 제발. 철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같이 있기 힘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세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럼 저도 따로 살게요. 아주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수는 세미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와 함께 있어. 시간이 많지 않잖아. 정수는 짐을 싸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듣고 안쓰러워했지만 무리하게 조언하지는 않았어요. 내 마음 정리될 때까지 여기 있어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 과연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걸까요? 한 달이 지나고 세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아빠가 많이 아파해요. 아주머니가 그리운가 봐요. 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세미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응급실에 있어요. 아빠도 저를 걱정해서 무리하게 나왔다가 또 쓰러지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철수와 세미를 본 정순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정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사람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철수와 세미를 마주한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순이 없는 동안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철수는 정순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말고 몸부터 추스르세요.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미도 정순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가 오셨네요.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정수는 다시 두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용서는 아직 완전히 하지 못했지만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병원 치료보다는 편안한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정수는 세미를 집으로 데려와서 돌봤습니다.
철수도 퇴원해서 함께 세미를 간병했죠. 아주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세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아빠가 있는 곳이니까. 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미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죽으면 아빠를 잘 부탁해요. 아빠는 저 때문에 아주머니한테 상처를 드린 거예요. 아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우리 셋이 함께 오래 살 거야. 정순이 말했지만 세미의 상태는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어요. 철수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애틋하게 딸을 돌봤습니다. 세미가 마지막으로 정순과 철수에게 부탁했어요. 아빠, 아주머니, 저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철수와 정수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세미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정순과 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표정으로 마지막을 맞았어요. 아빠, 아주머니, 고마워요. 세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아들 민호도 참석했어요. 분당에 사는 딸 수진도 왔고요. 처음엔 세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딸로 인정해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세미를 배웅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철수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세미를 잃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마음의 병까지 얻은 거였어요. 정수는 철수를 돌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했어요? 정순이 물었어요. 철수는 정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세미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세미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 그럼 저는 뭐였나요? 그냥 편리한 동반자였나요? 정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단지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게 내 잘못이지. 정수는 철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세미를 통해서 철수의 다른 면도 알게 됐고요. 몇 달 후 철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미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갔어요. 정수는 또 다른 이별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연민이, 분노보다는 이해가 앞섰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시골 마을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세미가 그리던 그림들을 전시하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죠. 세미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그림들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갤러리 벽에는 세미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정순, 철수 그리고 세미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죠. 어느 날 갤러리를 찾은 한 할머니가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가족 그림인가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었지만요. 정수는 갤러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미가 가르쳐준 미술 기법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세미의 이야기도 들려줬죠. 그렇게 세미는 정순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순은 갤러리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치매보다 무서운 건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거였다는 걸. 그 말은 세미가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죠. 정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미와 철수의 추억이 함께했고 갤러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갤러리 앞 작은 화단에 세미가 좋아하던 할미꽃이 피었어요. 정수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이죠.